이제 을해를 한번 우리가 보시자고요. 을해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을해에 대해서 살짝 한번 좀 봤어요. 그렇죠? 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좀 잡으셨을 텐데, 을해 일주 그렇게 되면 일단 여러분이 이제 그 사주팔자 일주를 보시면서 내가 지지에 일단은 자수가 놓여 있다, 해수가 놓여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딱 바로 아셔야 돼. 내심으로다가 수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 수심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정은 밝고 얼굴은 예뻐 보여도 돌아서면 수심이 많은 사람의 종류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실제 말이죠. 이렇게 무슨 목화 톰수 오행을 놓고선 우리가 쭉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뭐 간목부터 병화부터 그다음 무토부터 경금 그다음 임수가 전부 다 이렇게 해당될 거고요. 그다음 해수는 전부 다 을정에 말이죠. 그다음에 기토에 신금에 개수가 전부 다 이렇게 해당될 거예요. 어느 정도든 어떤 자수든 해수든 놓는 것은 저렇게 10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가 됐든 병자가 됐든 무자가 됐든 경제 임자가 되었든 전부 다 얼굴은 밝아 보여야 돼요. 전부 다 한 가지씩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을해가 됐든 정해가 됐든 기해가 됐든 신해가 됐든 이렇게 개해가 됐든 이 사람들 역시도 전부 다 아픔을 보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지가 이렇게 자수가 되었든 해수가 되었든 수를 깔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수심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수심이 많고 그 다음에 비밀이 좀 많은 사람들이구나, 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을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좀 자형을 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물 위에 꽃이 핀 형국이죠. 그렇죠? 물 위에 꽃이 피었으면 뭐예요? 그렇지, 뭐 연꽃이지. 연꽃을 우리가 수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렇게 수련이라고 굳이 한문을 쓰면 이렇게 갖다 씁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수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꽃을 정도 놓고 수련을 놓으면은 일단은 고고하고 청초롭답니다. 그래서 을해일주들은요, 여러분 연꽃이 어떻나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렇죠? 이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아주 싱싱하게 보여. 물을 딱 대면 어때? 물이 또르륵 굴러가지. 연꽃은 이상해요. 물에 사는데 물이 묻든 거야, 안 묻든 거야? 안 묻어. 이상하죠?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막 쳐. 응? 파도를 움직이는 건 뭔지 아세요? 바람이에요. 파도는 보이지만 바람은 보이던가요? 안 보여. 이게 굉장히 지금 철학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파도를 움직이는 건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인자라고. 근데 이 물 속에서 하는 연꽃은 물이 묻어야 되잖아. 물이 안 묻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물을 먹고 산단 말. 그렇듯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을해일주는 어떨까요? 벌써 피부가 좋아. 피부가 좋다고요? 피부가 좋아. 생기 발랄해. 일단 을해일주를 만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답니다. 이렇다니까. 그래서 을해일주는요, 생기가 발랄하고요. 그런데 생기 발랄하면 뭐해? 돌아서면 어떻다고? 자수를 낳고 해수를 낳았기 때문에 어때요?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걱정이 많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청순하고 고고하고 막 이렇게 가련 청순한 형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실제 이제 을해일주 되면은요, 미인들도 많지만 되게 다이어트형 체질이 있죠. 날씬한 체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수련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을목도 똥똥한 을목도 있어요. 뚱뚱한 을목도 있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을해일주들은 일단 하여튼 이뻐.
뭐 개콘 뭐 이렇게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뻐요.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고 피부가 좋더라. 물론 신금 경금의 사람들은 피부가 좋은 경우가 도세주옥하기 때문에 많아요. 기본적으로 많지만은 이렇게 그 외 나머지 어떤 일주들 중에서는 특히 저렇게 을의 일주들 되면은 아주 미인들 청순 그 뭐랄까 청순 가련한 어떤 그런 미인형들이 있죠. 여성스럽게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요. 보시면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의 형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하게 보시면은 물에 떠 있는 꽃이기도 하지만 물에 떠 있는 이렇게 한 조각의 이력 편주의 나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의 형상상 물에 떠 있는 어떤 이러한 하나의 형상이에요. 형상인데 나뭇잎이 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물속에 떠 있어서 자라는 나무들을 가지고 우리는 부평초라 그래. 부평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물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평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평초 일생 인생이 되기 쉽더라. 그러니까 을해일주는 한 곳에 거주하고 직주를 한 곳에 정착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을해일주는 참 많이 돌아다니는 일주예요. 일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직주가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불안정해. 근데 어디를 향하고 돌아다닐까? 주로 외국이더라. 5대양 6대주와 인연 맺죠?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을의 일주를 놓은 사람들 보세요. 아주 생기발랄하고 미인도 많지만 주로 그분들이 친정과 멀리 떨어진 곳하고 원처 인연을 한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부평초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찍 외국과 인연을 하지만 우리가 보니까 인신사해라고 제가 누누이 다시 말씀드려요. 인신사해 중에서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국과 관련된다고요? 중국, 유럽, 그 다음에 신금은 북중미예요. 그 다음에 사화는 호주라든가 그 다음에 뉴질랜드라든가 해수는 어디예요? 동남아시아와 관련이 깊더라.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을해일주가 해외와 업상하고 해외와 부평초식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어느 국가와 라고 얘기했을 때는 중국도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필리핀,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를 보시냐면은 두 번째는 뭘로 볼까요? 보니까 겁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인성이 나와 있더라. 인성인데 정인의 동태예요. 그렇죠? 정인의 동태가 보니까 뭘로 나와 있냐면은 임수가 해수를 보게 되면은 걸록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록자의 사궁 이해가 되셨나요? 록자 사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사라고 하는 것, 죽음. 사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색 금수수의 영역이 있죠. 그러면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라는 걸 아셨어.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아이디어가 대단한 사람일 것 같다. 그렇죠. 왜? 지혜의 영역이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의 인성이 걸록이면은 이 사람의 사상은 공부와 관련해서 향학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발군의 실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기지가 말도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해서 꾀돌이야. 꾀돌이. 말도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대단한 사람. 그래서 아이디어 뱅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묘기 백출할 만큼 말이죠. 아주 또 그리고 인성이 로강에 살아 들어와 있으니까 대단히 이런 사람들은 술사의 기질도 대단하죠. 꿈, 영감, 직감, 육감 이런 것이 대단히 잘 맞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인성록왕의 사궁에 놓이면은
대체적으로 기획력 있지 않습니까? 기획이라든가 어떤 저 전략이라든가 어떤 모사라든가 어떤 책략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단히 하여튼 많은 어떤 노하우를 갖는데 우리가 의뢰일주 되면 제갈공명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번득이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정묘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인성이 록왕으로 들어있는 사람은 학문적 어떤 지성을 논할 수 있고 또한 중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지지가 일지가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신살의 영역에서 보시자고. 신살의 영역에서 보면 일지가 인성의 경우를 뭐라고 했던가요? 일지가 인성의 경우를 우리가 무조건 일지가 인성이면 무조건 한마디로 효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죠? 효자라는 것은 올빼미 효의 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악조예요.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자기가 성조, 다 큰 어른새가 되면은 부모를 잡아먹는 새, 그것을 올빼미라고 하는데, 이렇게 효신을 낳기 때문에 일단 지지에 저것이 여명, 남명, 우리가 인성의 인성 효신은 반드시 여명, 남명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남명 구분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명의 입장에 일지의 배우자 궁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자기 어머니가 들어와 있잖아. 친정 어머니가. 그러면 남편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들이 뺀찌를 맡고 있잖아요, 지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렇게 여명의 입장에서는 두 사돈 간의 갈등이 대단히 깊어요. 그래서 의뢰일주의 여명들은 이 사돈 간이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이따 다시 이제 누구를 데려가는지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의뢰일주는 나의 부인의 자리에 나의 정인을 낳지, 어머니를 인성이 걸록 정도 되면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 강해요. 강해.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정묘의 어머니는 인성이 병지지만은 인성이 왕으로 들어와 있죠. 대단한 어머니죠. 양의 발산의 어머니니까. 정묘일주는요, 실제 여러분 주위에 정묘 여명을 찾아보세요. 남명도 찾아보시고 어머니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 나이가 먹어도 내가 60이어도 어머니가 80, 90이 되어도 그 영향이 대단해. 왜? 양의 발산의 어머니인데. 근데 같은 어머니도 계유의 어머니가 있죠. 이 어머니는 의무의 수용의 어머니 있죠. 적극성은 있고 자식 위해서 사랑하는 어머니지만 양의 발산의 어머니만큼 좌지우지하지는 않아. 대단해. 그럼 기유의 어머니가 있을 수 있죠. 이번에는 기유가 여명이야. 나잖아, 나. 이건 자식이잖아. 어떤 어머니 여기도 전부 다 자식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죠. 자식이 록왕이니까 자식한테 이끌림을 당하는 어머니지만 기유의 어머니니까 자식 위해서 올인하는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는 어머니가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어때? 자식한테 이끌림을 당하는 어머니. 무한정 사랑을 주는 어머니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기위의 어머니는 이 다음에 자식한테 배신당할 수 있어. 그러나 정묘의 어머니는 내가 끌고 나가니까 대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유형이야. 어머니들이 그래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기유의 어떤 어머니보다는 정묘의 어머니가 훨씬 그 정묘의 어머니가 훨씬 영향이 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듯이 인성이 효신으로 들어와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남명의 입장에서는 나의 배우자 궁에 나의 어머니를 둔 경우는 이럴 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렇죠, 시모의 갈등이 있더라. 이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을해 일주들은 이렇게 여명이든 남명이든 하여튼 조금은 좀 이렇게 자기 어머니하고 공방수를 두는 것이 상당히 좋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인종을 한번 해보니까 비, 식, 제 관인 중에서 식관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식상을 가지고 우리가 인종을 한다 그래. 이제부터는 인종을 하는데 하나의 인종은 식상은 당연히 화예요. 화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럴 거야 아마. 우리는 화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잖아요. 무토 정제가 절로 들어와 있네. 그러면 화토동법에 의해서 화도 절로 들어가겠구나 벌써 알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병화도 보니까 병해가 들어가니까 절로 들어가고 정해는 태로 들어가고 식상이 절태로 들어와 있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여명과 남명으로다가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명은 나한테는 일단 자식이야, 그렇죠? 자식의 동태가 절태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경자에 사가 들어가 있다라든가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식상이 절태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자식 놓기가 수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을의 일주는 건강하게 보이고 생기가 발랄하게 보여도 기본적으로 산액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산액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시자고요. 을해 일주가 이렇게 보니까 살을 낳는데 이 사람은 아까 경자하고 상황이 좀 틀려요, 그렇죠? 경자는 바위에 눌린 상관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자식이 이 돌바위가 튕겨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임신하던 자식하고 뭔가가 돼. 이랬을 때 우리는 자수가 오화를 보면은 같은 욕사의 충이라도 자식 놓기가 굉장히 좋아요. 임신을 하기 쉬워. 그런데 이렇게 을에서는 정인이지, 인성이잖아. 인성의 해수를 보는 가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운에서 말이에요. 운에서 내가 식상이 들어왔다 보자고요. 병이 들어왔던 정이 들어왔던 보시자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이거하고 똑같이 나하고 지금 여기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자식 놓는 운으로 들어오더라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이랬을 때 우리는 보니까 주로 사화의 어떤 그런 보니까 해수로 들어갔죠. 이렇게 사해 그렇죠? 충으로 들어갈 때 을사가 목욕을 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되면은 이때 경우는 물론 여기도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 진이 있고 어떻게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자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수국을 짜더라. 절대적으로 수국이 강하지요. 강한데 사화가 들어와. 그러면 사화가 해수하고 충을 할 때 상대적으로 어때요? 약하잖아. 사화가 툭 튀겨나가. 응? 이럴 땐 어떻다고요? 천하가 없어도 유산이고 낙태예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일단 경자의 상황과 같기는 같지만 진대패가 돼도 물론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내가 지지가 수가 강해서 역사의 충일 때는 여기가 강하면 강한 놈이 튀어나오니까 됐는데 여기는 거꾸로 강한 이 내가 원하는 게 목생과 함께 식생의 자식이잖아. 자식이 강한 놈으로부터 강한 놈이 못 튀어나오면 지가 튕겨나가 버리는 거야. 죽어버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일단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절태 화토동법에 의해서 식상이 절태로 기본적으로 산액이 있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태에 들어와 있는 식상의 기운이 절태다. 여러분 식상은 일단은 도화의 기운이 있죠. 그 다음에 상관의 기운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절태로 들어와 있어. 이 사람의 감성계는 어때요? 이렇잖아요. 아이콘이 침잠의 기운이 있죠.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이 행동이 반듯한 경우가 많아 보여요. 그런데 나의 기운을 이렇게 표출하려고 하는 기운들이 이렇게 상관이 절대로 들어와 있고 그러게 되면은 을의일주들은 굉장히 명랑하고 밝은 데 비해서 돌아서면 바로 어떻다고요? 우울해져. 굉장히 우울해져. 식상이 절대로 들어온 데다가
해수 자수를 깔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답니다. 그래서 을의 일주는 혼자 못 살더라. 반드시 누군가가 동반자가 있어야 되더라. 이건 남자나 여자나 같은 기운이에요. 식상이 절태로 들어오면. 자, 그러면은 식상이 절태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내가 자식을 놓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절대 사지로 나 있죠. 그러면 엄마하고 인연이 있다 없다? 인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찍부터 집 떠나보내서 외국 여행, 외국 유학을 일찍 보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저 인연이 말이에요. 부모 자식이 천륜이라고 해서 내가 끌어안고 내가 데려가는 건 좋은데 내 운명상 의뢰로 태어난 어머니가 절대에 놓여 있는 자식을 끌어안고 계속 가잖아요. 자식이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일찍 어떻게 하라고? 보내. 사생의 역마로 보내버려. 해수의 역마지가 어디예요? 동남아잖아요. 그렇죠? 보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야 되는데 그 과감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명의 입장에 한번 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에 들어왔으니까 사람이 소심박약해. 일단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식상 절대에 놓인 사람 치고 아주 오지랖이 넓거나 아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소심박약한 편에 들어가는데, 자, 나한테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야 되는 심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 을의 일주로 태어났으면 가지고 우리는 천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왜 하늘을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레를 놓은 사람은 평소 행동거지가 어때야 되는 거야?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일지에 진사를 놓은 사람은 다시 바뀌는 오화의 음문으로 들어가죠. 물론 조심해라. 이것을 우리는 지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술의 진사가 동착이 되거나 술의 진사에 운이 겹치는 운이 들어오면 천문과 지문이 막히는 운이 되기 쉬우니까 이것을 우리는 철, 하늘에 그물이 쳐져 있고 땅에도 어떻다고요? 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천라지망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신살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흉살이 뭐예요? 천라지망이야. 라망이야. 라망. 네? 그러니까 을의 일주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 이래야죠. 작년에 계사년에, 재작년 12년에 임진년에 무슨 변고가 있었죠? 되는 일이 없었죠? 하나도 얘기하면 틀림없이 예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고선 이 사람 야 작년에 계사년도 인성이 들어와서 나를 도왔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일단 나망을 놓고 때리는 거야. 여러분 틀림없어. 술의 진사가 해수가 술의 진사를 보면은 천억 없어도 입이 막혀.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라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예요? 수성. 수성이란 단어를 떨고 계셔야 돼. 수성. 그런데 이렇게 해수를 놓게 되면 양의 기운으로 가는, 그렇죠? 이 기운만 잘 참으면은 진짜 멋있게 갈 수 있어요, 여기에. 근데 대체적으로 못 참아. 그래서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라망의 운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러니까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천라지망 운에서도 말이죠, 이 사람한테 이런 운이 들어왔어. 무슨 운이 들어왔냐면 2012년에 무슨 년이에요? 임진년이잖아, 그렇죠? 뭐 검은 용인지 흑룡인지, 그렇죠? 하여튼 어떤 뭐 흑룡은 흑룡이야.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렇죠? 왜? 용은 5개가 있잖아. 백룡, 청룡, 황룡, 정룡 해갖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임진년에 진토를 보게 된다는 것은 라망이 동착했다 안 했다? 동착했어. 했는데 무조건 진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대운에서 또 술의 진사가 걸릴 수도 있죠. 이랬을 때 완벽하게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걸려있죠. 그렇죠? 걸려있는데 진해는 기본적으로 원, 진, 귀, 문이 들어와 있죠. 그럼 2012년도 라망에는 어떤 기운이 부부 문제가 어때요? 심각하게 걸려있는 거예요. 응? 심각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진해가 원진 규문에 들어오게 되면 저 해는 남명인 경우든 여명이든
대체적으로 술 많이 먹고 집에 가서 꼬장 부리기 딱 좋고 잔소리하고 그러다 뭐 둘러치기 싸우고 경찰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을해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저 해에 아무래도 관제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겠죠? 그 다음에 그 해 4월달 진월 있잖아요. 진월 같으면 또 들어오겠죠. 많이 싸워. 그 해예요. 그걸 우리가 행운동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운에서 이미 술의 진사에 놓여 있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고 이혼이에요. 대체적으로 라망의 운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을해를 놓은 사람은 제가 조심해야 될 운이 있다 그랬어. 일단은 살을 낳았으면 반드시 욕을 주시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의 진사의 라망 중에서도 사화가 들어오는 해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면 이게 12년이고 13년에는 개사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흉화가 따를 것이다. 근데 어떻다고요? 욕사의 충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욕사의 충으로 하나는 인성이 들어오고 하나는 상관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틀림없이 상관의 동태, 자식의 동태 내지는 본인의 건강이 틀림없이 망가지는 해로 들어올 것이다. 우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관성이 이렇게 라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애는 틀림없이 남편과 더불어서 부부 문제가 심각해지면 여기서는 보니까 이렇게 상관이니까 상관은 뭐예요? 건강이에요. 나이 건강. 건강에 흉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욕사의 충이 들어온다는 것은 염습의 어떤 자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때는 하여튼 어쨌든 건강을 잃을 준비가 돼 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단단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수가 이제 또 이제 들어오는 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자고요. 해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해수는 뭐예요, 여러분? 해수 같이 동착되면은 여러분 혹시 기초 때 자형 이런 거 배우셨어? 해수 자형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을해일주에. 근데 물속에 완전히 빠져버리죠? 그러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부안해동하다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다가 결국 명예가 실추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술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술토는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여명에 있어서 술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술토는 보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해자축의 삼합이 아니라 방합의 앞에 와 있죠. 그럼 고신에 여기 과숙이 들어와 있지 이렇게. 과숙의 화계의 라망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해에는 아마 이렇게 과숙의 이런 어떤 흉화를 명키 어렵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을해일주들은 조신하게 술의 운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어떤 것을 하여튼 수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 신살에 거기 보면 현치민이 곡각이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을목은 아까도 제가 사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을목 자체의 신살이 뭐냐면 곡각이에요. 곡각. 이렇게 곡각이라고 하는 것은 을, 기, 사, 축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 다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렇죠? 끊어지고. 그래서 을목의 일주들 특히 이렇게 곡각과 그 다음에 저렇게 하던 삭을 낳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술토에 이렇게 과숙을 낳기 때문에 하여튼 다치기도 잘 다치고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과숙의 운에 저렇게 하여튼 라망에 걸리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서 얻어 터져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거나 말이죠. 뼈 같은 걸 왜? 곡각의 기운이 이게 뼈거든요. 뼈를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좀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남명의 경우에는 남명은 우리가 고신을 들어가 볼까요? 고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에 이거잖아. 왼쪽은 여명이고 오른쪽은 그렇죠? 신이죠? 그럼 여기 임목이 들어와 있나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공부 하나 하시자고요. 아직 배우진 않으셨지만 임목은 나한테 어떤 기운이에요? 인해로 들어와 있죠?
인해는 나한테 우리 그 자평명 때 배우셨어. 기초 때. 인해는 뭐예요? 파잖아, 파. 그렇죠? 파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파가 이렇게 고신에 파가 들어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자, 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여겨 잘 들으셔야 돼요. 파는 왕지가 닫히는 거야. 키포인트. 합충형해파 제가 쓴 책을 보시면 아실 거야 아마. 그 책을 보시면은 인목의 뭐예요? 오화, 해수의 묘목. 그렇죠. 그럼 나한테는 비겁가, 나한테는 식상이죠. 남명이든 남명이 지금 고신의 얘기니까 그렇죠. 식상의 운, 비겁의 운이 닫히면은 내 자존심, 내 식상, 나의 일터, 직업 이것이 어떻게 된다? 와장창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을해일주들은 을해일주 남명은 고신의 즉 인목의 고신의 파운이 들어오면은 직장을 그만두더라. 아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서 건강도 나빠지고 직장 그만두고 건강 나빠져서 진료를 바꿀 수가 있음이더라. 우리가